아 진짜 이 맥라렌 사기꾼 놈들 이걸 GT라고 하고 판단 말이야. 사실 슈퍼카 브랜드는 자존심 빼면 시체인데도 결국엔 돈 앞에는 장사가 없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아직까지 SUV 그리고 세단을 만들지 않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슈퍼카 브랜드가 애초에 대중적이지도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고 판매가 잘 되고 있는 회사 중에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맥라렌이 유일해요. 대신 맥라렌은 자신들의 미드십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조금 더 실용적이고 조금 더 안락한 자동차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지금 시승하고 있는 GT 모델이에요. 차는 이름 그대로 온로드에서 굉장히 빛을 발하는 모델이에요. 물론 맥라렌 기준에서의 온로드입니다. 맥라렌 기준에서의 GT이고요. 맥라렌의 레이싱 유전자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자, 사실 알고 보면 수납 공간 그리고 트렁크 공간만 있을 뿐이지 이건 기존의 맥라렌 미드십과 별반 다르질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다양한 슈퍼카를 많이 타봤지만 맥라렌은 확실히 달라요. 브레이크 페달의 압력,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의 간격, 또 묵직한 스티어링 휠, 견고한 차체, 이런 것들은 맥라렌보다 출력이 훨씬 더 높고 빠른 슈퍼카에서도 받기 힘든 느낌들입니다. 굉장히 원초적인 느낌이 많이 담겨 있어요. 잡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기도 하고 이 고급스러운 시트가 엄청나게 편안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시트 포지션도 맞추기가 쉽지 않지만 다른 차에서 느낄 수 없는 이 확실한 맥라렌만의 감성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자, 맥라렌은 레이스카만 오래 만들어 봤기 때문에 정말 근본적인 자동차만을 설계를 합니다. F1에서 배운 건 경량화와 공기 역학입니다. 자동차를 가볍게 만들면서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맥라렌은 차체 자체를 카본으로 만들고 있어요. 마치 F1의 레이스카처럼 욕조처럼 생긴 카본 터브를 기반으로 앞쪽과 뒤쪽에 바퀴가 달리는 구조예요. 그리고 4륜 구동 시스템 이런 것들은 맥라렌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뒷바퀴는 힘만 보내고 앞바퀴는 조향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앞바퀴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진짜 승용차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아니에요. 마치 카트나 포뮬러에서 느껴지는 정말로 즉각적인 스티어링 휠과 바퀴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자동차 바퀴가 이 노면에서 느끼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까지도 스티어링 휠로 전달이 됩니다. 브레이크 페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까지 타본 양산차 중에서 브레이크 페달이 가장 민감합니다. 그리고 가장 묵직해요. 자, 레이스카의 대부분은 ABS가 없습니다. 오로지 운전자의 감각만으로 바퀴가 잠기기 직전까지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여러 단계로 서서히 풀어주면서 속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묵직하면서도 명확한 반응을 보여주는 브레이크 페달이 필요해요. 그냥 밟는 대로 페달이 쑥쑥 들어가면 그 상태에서 아주 세밀한 컨트롤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맥라렌의 브레이크 페달은 진짜 레이스카 수준으로 이 응답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은 불과 5cm도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냥 발을 살짝만 옮기는 것만으로도 페달을 자유롭게 오갈 수가 있습니다. GT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자동차가 최고 출력은 620마력,
최대 토크는 630Nm에 달합니다. 그리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3.2초, 정지 상태에서 시속 2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9초밖에 안 걸려요. 이 정도면 맥라렌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사기를 치고 있는 것 같죠. 자, 브레이크 페달의 압력도 뛰어난 편인데 무엇보다 이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시스템 자체도 굉장히 성능이 뛰어나요. 자, 일말의 흔들림도 없이 자동차를 굉장히 쉽게 세워줍니다. 아, 진짜 맥라렌 사기꾼 놈들, 이걸 GT라고 하고 판단 말이야?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거니까 맥라렌 입장에서는 야, 그 정도 자동차는 우리 모델 중에 엔트리 모델이고 편하지 않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레이스카만 만들던, 그리고 이 하이퍼카로 불리는 자동차들을 주로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정도 자동차는 굉장히 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편안하긴 합니다. 이 컴포트 모드가 따로 있는데 컴포트 모드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허리의 부담을 덜 받으면서 운전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엔진을 8000rpm까지 돌리면서 달릴 때는 편안하게 달려야겠다 이런 생각은 잘 들지 않아요. 차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얼마큼 더 코너를 빠르게 통과할 수 있을지 오로지 그런 생각만 머릿속에 남습니다. 진짜 이 스티어링 휠의 감각은 엄청납니다. 진짜 바퀴와 스티어링 휠이 아무런 중간에 이런 기계적인 부품 없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변속기는 듀얼 클러치를 사용합니다. 사실 맥라렌이 양산차를 엄청나게 다양하게 만들고 있는 회사도 아니고 양산차 기술이 엄청나게 축적된 회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파워트레인의 변화는 모델별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다만 각기 다른 부품들을 조금씩 사용하고, 그리고 출력을 손보면서 다른 느낌을 주곤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구성들은 거의 대부분 동일합니다. 현재는 4.0L 8기통 트윈 터보 엔진과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로 지금 통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페셜 모델들은 조금 다른 파워트레인을 사용하긴 합니다. 그래도 이 4리터 8기통 엔진으로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했고 나름대로 노하우도 많이 쌓인 것 같아요. 특히 이 7단 변속기는 진짜로 레이스카의 시퀀셜 변속기 같은 느낌이고, 반응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고 기어를 조작하는 패들 시프트의 느낌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패들 시프트도 다른 슈퍼카들과는 좀 차별화가 되어 있는 게, 보통은 오른편 왼편 플러스 마이너스가 각기 다른 부품으로 스티어링 휠 뒤편에 붙거든요. 근데 이 차는 지금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 알루미늄으로 만든 게 한 판입니다. 연결이 돼 있어요. 서로 플러스를 잡아당기면 마이너스는 이렇게 밀려요. 그리고 스티어링 칼럼이 아니라 이 스티어링 휠에 붙어 있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자동으로 같이 따라오기도 하고요. 맥라렌의 로고가 형상화된 디자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헤드램프를 비롯해서 앞쪽 범퍼 하단, 그리고 공기 흡입구까지 이 엠블럼 부메랑 모양이 형상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맥라렌의 자동차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마치 그 쇠빙선처럼 앞쪽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쇠빙선이 얼음을 가르고 다닌다면 맥라렌은 공기를 가르면서 다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맥라렌과 비슷한 구석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패밀리룩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공기 역학적인 성능이 가장 최적화된 디자인이라고 맥라렌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기를 부드럽게 보내주는 것 뿐만 아니라 다운포스가 필요한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서 앞쪽 스플리터가 굉장히 튀어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드십 자동차들은
무게 배분이 앞쪽이 가볍기 때문에 이 앞바퀴를 꾹꾹 눌러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범퍼 하단에 스플리터가 상당히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 속으로 공기가 흐르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유별나게 디자인을 하질 않았고 상당히 곳곳에 공기 흡입구들을 숨겨 놓았습니다. 자, 알고 보면 매끈하기만 한 자동차가 아니라 공기 역학적인 설계가 집중이 되어 있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맥라렌은 지금도 F1 레이스카를 만들고 지금까지 다양한 레이스카를 만들어 왔잖아요. 이 속에서 굉장히 많은 시도와 어찌 보면 좀 변태적인 짓까지도 많이 했을 텐데 이 차 620마력이나 되고 사이즈도 꽤 큰 자동차인데 앞 타이어의 단면 폭이 225mm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뒷바퀴의 단면은 295mm나 돼요. 그만큼 앞뒤 바퀴의 차이도 크고 앞바퀴의 면적이 작은 만큼 핸들링을 할 때 상당히 경쾌한 느낌까지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 타이어의 사이즈를 다르게 하는 경우는 많지만 맥라렌처럼 극단적으로 세팅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GT 모델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트렁크 공간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미드십 엔진을 굉장히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엔진뿐만 아니라 이 배기 시스템 자체도 다른 맥라렌과는 좀 차별화를 뒀습니다. 맥라렌은 하늘로 솟은 머플러 혹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머플러가 위치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머플러가 상당히 아래쪽에 위치한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실내에서도 맥라렌 엠블럼을 형상한 여러 가지 굴곡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값비싼 수제작 자동차다 보니까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온 구석을 둘러쳐 놨습니다. 사실 실내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쓰여진 가죽량이 그렇게 많진 않겠지만 만져졌을 때 촉감은 이 차가 확실히 고급차구나, 수억 원에 달하는 자동차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실내에는 굉장히 다양한 물리적인 버튼과 다이얼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각기 기능에 따라서 서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처음 이 차를 접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차는 고속으로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세팅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확실히 맥라렌이 고집이 있는 게 레이스카를 만드는 회사답게 이 스티어링 휠에는 아무런 버튼이 없습니다. 그냥 스티어링 휠은 방향을 전환하는 데만 사용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어찌 보면 상당히 올드스쿨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또 근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미드십 스포츠카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카의 약점 중에 하나가 트렁크 공간, 이 적재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GT 뒤에 트렁크까지 있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일단 전동으로 열립니다. 보통 미드십 자동차들이 엔진이 보이게끔 설계를 하는데 엔진을 상당히 낮춰놓고 위에 이 천으로 막아놨어요. 그리고 이 천이 느낌이 상당히 독특한데 온도가 이제 40도까지 이제 막아준다고 합니다. 엔진열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게 실내로 유입되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많은 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지금 뒷좌석이 아예 없는 자동차다 보니까 이 공간 자체도 꽤 긴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취미활동 용품들을 전부 가져와 봤습니다. 그 중에서 좀 부피가 길이가 긴 것들을 가져왔어요. 자, 이게 낚싯대 케이스인데 한 150cm 정도는 됩니다. 근데 이것도 보통 미드십 스포츠카에는 넣을 수가 없어요. 아, 이건 너무 쉽다. 그냥 들어간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기타. 사실 포르쉐 같은 경우도 기타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보조석에 기타를 세워야 되는데 보조석에 누군가 타게 되면 그 사람은 이거 기타를 안고 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타 너무나 여유롭게 들어가죠. 이 기타 한 몇 개씩 싣겠는데? 자, 이거는 케이스도 상당히 크고 좀 두껍습니다. 오, 그냥 딱 들어가네. 거의 관짝이네. 제가 여러 스포츠카, 슈퍼카 타면서 트렁크에 이 베이스 기타를 넣어본 게 딱 한 번 있는데 그게 AMG GT 모델이었어요. 근데 AMG GT는 프론트 엔진이잖아요. 근데 이 차는 미드십 엔진인데도 이렇게 거대한 기타 케이스가 그냥 들어갑니다. 이야, 투어 갈 수 있겠는데? 이거 타고? 스노우보드는 웬만한 승용차도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트 안 접히는 차는 일단 들어갈 수가 없고, 이거 옆으로 넣기도 상당히 애매한 사이즈예요. 야, 들어가. 스노우보드가 들어간다. 야, 스노우보드 들어가는 슈퍼카는 처음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고리들이 있죠. 자, 이렇게 끈으로 완벽하게 딱 고정을 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슈퍼카 타고 스키장 갈 수 있습니다. 오, 야, 뿌듯한데? 이쪽 수납 공간도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저희 카메라 가방 꽤 크죠.
카메라 가방이 그냥 여유롭게 들어가고 한 개 더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아마 기내용 캐리어 정도는 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고, 그냥 기내용 캐리어가 아닌 캐리어 중에서도 좀 작은 사이즈는 이 공간에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짐을 싣고 장거리 여행을 갈 수 있는 자동차,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세그먼트의 자동차기도 하고 유럽인들이 언제나 꿈꾸는 자동차기도 합니다. 자, 이 GT 모델은 맥라렌이 자신들의 본질, 뿌리는 지키면서도 새로운 세그먼트를 만들고 도전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잘 엿보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세단이나 SUV만큼의 엄청난 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프론트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스포츠카에 비해서도 그렇게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행 성능이 월등히 강조되어 있는 미드십 카본 모노코크 구조를 가진 자동차가 이 정도의 성능과 실용성을 보여준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들의 노력에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최근 맥라렌의 CEO가 교체가 됐습니다. 이 새로 바뀐 CEO는 슈퍼카 브랜드에서 SUV를 만드는 기획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동안 맥라렌은 세단이나 SUV 만들기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CEO가 들어서면서 맥라렌도 새로운 모델들, 그동안 추구하지 않았던 세그먼트의 모델을 도전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맥라렌이 결국엔 백기를 들고 SUV를 만들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미드십이라는 구조적 특징이 명확한 자동차를 가지고 얼마만큼 기발하고 조금은 변태 같은 자동차를 만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